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체 좀 빨리 나가네. 교수님도 와 계신데 지금. 아유. 자, 양도책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뭐 차가 말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한다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죠.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합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 게 우리 세 가지인데, 일단은 첫째 공제 대상, 두 번째 공제 금액, 세 번째 이제 기타 보유기간 계산 및 적용 방법인데, 역시 뭐 공제 금액이 제일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죠. 공제 대상 나름대로 중요하죠. 시험에 개별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기타는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공제 대상 갈까요? 일단 장기 보유니까 몇 년 이상이 여러분 기본? 3년 이상 보유죠. 밑줄 3년 이상 보유. 이게 대전제 조건이죠. 자, 특별 공제야 아무한테 안 해줘. 누구한테만 해줘? 밑줄 토지나 건물 뭐일 때만? 부동산일 때만이죠. 그래서 얘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일 때 공제를 하기 때문에 공제 성격이 뭐 여러분? 물적 공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건을 양도했을 때 공제 준다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다만 이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도 밑줄 미등기 양도라든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양도체 계산할 때 제일 나쁜 놈이 누구랬어? 미등기 양도. 비과세할 때 얘기했었죠. 또는 밑줄 누진세에다 10%포인트나 20%포인트 할증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 대상적인 2주택자 이상은 다주택자죠. 얘는 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조합원 입주권. 예. 조합원 입주권 뭐 양도한 걸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택을 양도한 걸 본다고 그랬죠. 주택. 단 여기 중요합니다. 단서 밑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는 것은 누굴 말한다고 여러분? 승계조합원을 말해. 저거 승계조합원. 그러면 승계조합원, 즉 딱지를 돈 주고 산 사람이 또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누구한테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조합원으로서.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져. 조합원으로서 취득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당초조합원이죠. 즉 당초 조합원이 양도를 할 때는 해줘. 자, 여러분 여기 갑이 당초 조합원이야. 자, 갑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얘가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된 거야. 그래서 뭘 받았어? 입주권 받았죠? 이거 대신에 뭘 받았다고? 입주권. 그래서 갑이 입주권을 받은 거죠. 최초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이죠. 그러면 갑이 이걸 갖고 있다 나중에 입주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입주를 포기하고 뭐 해버린 거야 여러분? 을한테 뭐 한 거야 여러분? 전매했다고. 나는 이 재개발 재건축 주택으로 추가 부담금이라든지 청산금 등을 지급하고 입주할 능력이 없는가? 실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원주민 입주율이 지극히 낮아요. 자, 그건 누구를 위한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입주를 할 때 보면 당초 조합원 입주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 쫓겨나가요. 왜? 추가 부담금이라든지 개발 부담금이라, 특히 또 재건축 부담금 먹으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난 그런 추가 부담금까지 내면서 입주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팔아버린 거죠. 미등기 누구한테 전매했어요? 을. 그러면 갑이 이때 양도를 하면 이때는 과세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이때는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아니 봐, 갑이 이때 팔았잖아 을한테. 갑이 팔면 해준다고 특별공제를. 여기 내가 표절 잘못했나? 그러면 요 갑이 누구한테 팔면 을한테 양도했더니 이때 특별공제 해주고 안 해주고? 해준다고. 왜? 누가 취득한 거니까? 원조합원이 취득해서 파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을이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을이 또 받기는 받았는데 입주를 포기하고 다시 누구한테 팔아버렸어? 병한테 또 전매해버린 거야. 차익 남겨버리고 시세 차익 남기고 얼마 건졌단 얘기죠. 그것도 재테크죠 뭐. 입주권 돈 주고 사는데 프리미엄 5억 주고 사는데 내가 보유할 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5억 주고 사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나서 이제 거꾸로 했지.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다음에 아파트 철거되고 공사 들어가면 당연히 피가 올라가죠. 차에 팔아버렸죠. 그러면 을이 누구한테 팔면? 이때는 특별공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때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몇 번만, 한 번만, 당초 누가 원취득자가 할 때만. 그 이후에 양도한 살 때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잊지 마세요. 자, 공제금액이 제일 중요하죠. 양도책에다 뭘 곱하라? 보유기간 때는 공제를 곱하는 거죠. 다만 이기 단서 놓치면 안 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할 때는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나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이 한정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즉 누가 양도를 하는데 원조합원이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차의 전액에 대해서 공제 준다.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뭐에 한정한다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이나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 준다. 그래서 여러분 조합의 입주권을 따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제를 봅시다. 원칙 몇 프로죠? 1년당? 2% 동그라미 2%. 외우셔야 돼요. 공제율 1년당 몇 프로 해준다? 2%. 그럼 보유 연수 곱하기 2%인데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한도를 둬. 몇 프로 한도를 한다? 30% 한도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30%는 몇 년 보유했을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15년이 보유했을 때죠. 15년. 그러면 17년 보유했다? 그럼 몇 년에서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야? 15년에서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야 무조건. 30%까지만 해주겠다는 얘기야. 양도차익 몇 프로? 30%. 그럼 몇 프로는? 70%는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밑줄 누구일 때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그럼 1세대 1주택에서 3년 이상 보유하면 원래 뭘 받아야 되는데? 비과세. 근데 얘는 비과세를 받고 못 받고 과세가 되는 애들이라는 얘기죠. 아까 했었죠. 우리 첫 번째 시간 때.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첫째 미등양도, 둘째 허위신고, 셋째 고가주택. 넷째 조합원 입주권 보유 이런 거예요. 그럼 얘들은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였더라도 장기 비과세 받고 못 받고 과세가 되는 거죠. 이때는 1년당 동그라미 이게 실무 나가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8%입니다 8%. 누구일 때 안에서야? 1세대 1주택입니다. 근데 얘는 역시 무제한이 아니라 한도가 있죠. 몇 년? 몇 프로까지? 80%. 여기서 80%는 몇 년이야? 여기는 10년이죠. 1년당 8%니까 80%는 몇 년이야? 10년.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보유하면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몇 년에서 끊어버린가? 10년에서 끊어버리죠. 내가 15년 보유하고 양도했어. 15년 보유하고 양도했다더라도 10년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양도책이 최대 몇 프로까지? 80%. 그럼 세금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는 거죠. 80% 까버렸는데 뭐 20%야 껌값 아니겠어? 그래서 강남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이런 거 당초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 양도차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몇십억이 돼 양도차익이. 왜 분양을 받대 당초 분양 현대 아파트 분양 받대 뭐 3억 4억 5억 이렇게 됐다. 15년 전 20년 분양 받대 3억 4억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얼마야? 40억 30억 된단 말이야. 여보세요? 감이 안 와? 지금 팔면 얼마다고? 40억. 현대 아파트 압구정동.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 아니야. 근데 당초 분양받은 게 얼마다고? 4억, 5억이라고 합시다. 5억. 비싸게 해갖고. 그럼 양도세가 얼마 여러분? 35억 원이야 여러분. 양도세. 그럼 세금 때문에 이거 여러분 상상 초월이야. 몇십억이 나와 양도소득세가. 십몇억이 나와 여러분. 안 놀래?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10억 이상을 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런 10억 이상 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몇 년 이상? 10년 이상 보여야 하면 되죠. 그리고 양도 당시 몇 주택을 만들어야 돼? 1주택 만들어 팔아요. 그러면 몇 프로까지 후려칠 수 있단 말이야? 80%로 친단 말이야. 그래서 강남에 고가 주택이 있어도 다 이 요건 충족하고 양도하게 여러분 유도해야 돼. 이거 무서운 거 여러분. 15억 이상 나와 이거 세금. 그럼 40억을 팔아갖고 얼마 팔아갖고 40억 원에 팔아서 15억을 양도소득세 내면 나한테 남은 돈 얼마? 25억밖에 없죠. 지금 개념이 와? 숫자 개념이?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취급하는 통화 단위야 아니야? 아니야? 에이 그 정도 취급할 거 아니야. 에이 돈도 많이 벌면서 그래. 일당 뛰면서 맨날 바쁜 사람이. 엄청난 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봐. 이 혜택 금액이
고가 주택에서 공제 혜택 금액이 커지는 거죠. 이해하나? 무슨 말인지? 30억짜리 40억짜리 혜택 받는 금액하고 5억짜리 6억짜리 혜택 받는 금액, 절대적 금액 차이가 비교가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오히려 비싼 주택에서 혜택 금액이 너무 커지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맞지 않냐 취지가. 그래서 이제 단서걸어. 자, 올해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요 무조건 8% 80%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밑줄 뭐한 경우에 한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 8%짜리 적용해 주겠다 그 얘기야. 이게 원래 재작년에 개정된 거야. 재작년에 개정됐다가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작년 1년에 유예를 줬어. 작년 1년 난리 났어. 강남 주택들은 분양을 받아갖고 이걸 뭘 준 사람이 문제야 여러분? 임대 준 사람이 문제야. 거주한 사람은 문제가 없지. 임대한 사람 지금은 그럼 임대 들어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되냐. 임대 입주를 못하면 다시 뭐 해야 되는가?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이거 받으니까. 그래서 강남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작년에. 그래서 자 올해부터는 이제 무조건 80%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이상 보였을 때만 2년 이상 보여줘. 저거 실수요자로서 살았어야 된다는 얘기야. 실수요자로 살았어야 된다. 그럼 2년 이상 거주 못했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로 가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 이해하셨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일반적인 경우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나머지 그 밑에 건 좀 읽어보시고 특히 적용 방법.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 밑줄 무슨 계산에? 저거 안분 계산이죠. 그래서 거기 양도가인 마이너스 9억 원을 양도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뭐야? 안분 계산이죠. 자 이제 기본 공제 갑시다. 기본 공제. 자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 과표가 나오죠. 나왔다 드디어 과표. 자 그럼 요때 지금 우리는 양도소득 기본제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뭐 실제 시험에 개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적어요. 왜? 기본이니까. 그래서 밑줄 공제 대상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밑줄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이야. 그러니까 얘는 사람을 보고 공제 준다. 그래서 얘는 무슨 공제야 여러분? 인적 공제. 사람을 보고 해주는 거야 사람당.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무슨 공제지만 기본 공제지만 누구한테는 안 해줘? 미등기 양도한테는 안 해줘. 미등기 양도는 제외되죠. 여성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내가 시집을 못 가도 너한테는 안 간다 시켜. 네, 제가 많이 듣던 말이죠. 자, 내가 무슨 공제지만 기본 공제지만 내가 아무리 무슨 공제지만 기본 공제지만 누구한테는 미등 양도한테는 안 해준다냐. 그럼 미등 양도는 아까 모두 못 받았어. 특별 공제 못 받았죠. 또 모두 못 받았죠. 기본 공제도 못 받죠. 그러니까 얘는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죠. 미등기 양도. 체킹에 미등기 양도한테는 특별 공제도 못 받고요. 모두 못 받아 기본 공제도 못 받죠. 그러니까 그냥 양도책이 그대로 뭐가 돼요?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특징 갖고 있죠. 아 요즘 요런 거죠. 요즘 문제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죠.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미등기 양도인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면 공부하더니 그래 맞아. 그럴 텐데 출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미등기 양도인규는 양도 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 과표가 된다. 이렇게 말을 돌려서 물어보죠. 이게 뭔 소리? 딱 그렇죠. 무슨 양도면? 미등기 양도는 양도체 그대로 양도소득 과표가 된다. 맞는 말이야? 네. 맞는 말이죠. 또 이렇게 얘기했었죠. 미등 양도익규는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금액과 양도소득 과세편이 동일한 금액이 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미등기 양도할 때는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금액과 과세편이 일치가 된다. 동일하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특별공제 못 받으니까 양도 차익 그대로 뭐가 되고 그 모두 못 받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미등 양도 요 세 놈이 다 일치가 되는 거죠. 요즘 문제 스타일이야 이런 게. 뭐 맨날 옛날 과거 기출문제만 풀면 다 되는 줄 알아?
까불고 있어. 됐어요? 예. 공제 금액 값이다. 별표 하나. 만약에 양도소득 기본계가 시험에 난다면 역시 공제 금액이야. 얘는 어디서 차감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 합계에서 차감하는 거죠. 합계에서 기본 공제하는 거니까. 단 주의할 게 그거죠. 밑줄. 국내 소재 부동산 밑줄 하나, 주식 등 밑줄 하나, 파생사업 밑줄 하나. 자, 몇 가지 밑줄 쳤어? 세 가지. 세 가지 소득별 구분 중 밑줄. 세 가지의 소득별 구분. 소득별에 동그라미 쳐. 10벌 소득별에다가 그걸 출제에 말을 바꿔. 뭘로? 양도 자산별로 이렇게 말을 바꿀 거야. 그럼 양도 자산별로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리다고. 소득별로 구분한다고.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각각 구분한 양도소득급에서 얼마씩? 각각 얼마씩? 250. 그럼 연 얼마 되는가? 750. 저거 750.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야? 750만 원이라는 얘기야. 거기다가 플러스 저거 국외 부동산 등에서 얼마? 250을 또 추가받을 수 있어. 750 적어놨죠? 플러스 다시 뭘 양도하면?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때는 국내 부동산과는 별도. 맨 밑에 나왔죠? 맨 밑에 나와서 국외 부동산 별도로 적용한다고 나왔잖아. 맨 밑에 적용 방법에. 그러니까 얼마 추가라는 얘기야? 그렇지. 국외 부동산 저거 250 추가라고. 그러나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은 국내 국외외로 구분하고 안 하고 뭐 해서 합산해서 공제받아. 자, 됐어. 넘어갑시다. 지금 보충 설명하기가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2시간 끝내야 되잖아. 자, 세율 갑시다. 세율. 표준 세율. 별표 3개. 별표 3개.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이 양도소득세 세율을 고객한테 말을 못한다. 게임 끝난 거죠 뭐. 그러면 자, 그래서 기본이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6%부터 몇 프로까지? 42%까지 실단계 초과누진세 밑줄. 이게 기본 세율이야. 그리고 얘가 제일 낮은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제일 적은 세율이 어떤 세율이다? 누진세를 맞는 게 제일 좋은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때려도 어떤 세를 맞아야 된다고? 누진세를 맞으셔야 한다고. 누진세율. 얘가 제일 낮은 거야. 뭘 맞으면? 예배 있죠? 어떻게 낑겨있냐 예배가. 세법 같네 꼭 낑겨있는 폼이. 자, 저거 중과. 예배는 중과세요 여러분. 중과. 그러니까 세율이 높아진가 낮아지는가? 높아지는가. 그러니까 예배는 맞을수록 좋은가? 피할수록 좋은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를 해도 여러분 양도소득 세금은 맞아봐야 알아. 맞기 전에는 감이 안 와 여러분. 민계공이 더 중요한 것 같죠? 그 세금 맞아봐. 자, 이 예외에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구야 여러분? 밑줄 미등양도 제일 나쁜 놈. 나쁜 놈. 몇 프로? 70%? 동그라미. 우리나라 세율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가? 얘보다 더 높은 게 딱 하나 있어. 우리나라 세법 중에서 얘보다 더 높은 게 하나 있어. 딱 하나야. 90%짜리가 있어. 90%짜리가. 뭘까요? 90%가 적용되는 거. 자, 봐요. 하나. 소득세는 항상 소득세가 있으면 여러분,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반드시 한 번 더 뭐로 내야 되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 항상 뭐가 있는 것엔?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꼭 같이 다닙니다. 이런 붙어 다닙니다. 세트야. 소득세 때렸다. 그럼 뒤에 누가 쫓아온다고 반드시? 지방소득세 꼭 와. 몇 프로? 10%. 그럼 지금 미등양도할 때 몇 프로 맞았다고? 70% 맞았다고. 그럼 요 70%에 10%에 몇 프로? 7%가 뭐로 온다고? 지방소득. 그래 몇 프로 된가? 총 세부담률은 77% 된 거죠. 근데 몇 프로짜리가 있다고 여러분? 90%짜리가 있다고. 90%짜리. 그러면 소득세 몇 프로 맞으면 90% 맞으니까 몇 프로 더 쫓아? 9%. 그럼 얘는 세부담률이 몇 프로야? 99%. 아깝이 100%가 안 되네. 아씨, 과세가점 100% 다 때렸으면 좋겠는데 100%를 다 때릴 수가 없죠.
1.1로 해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 세율이 90%야. 뭘까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비실명 금융소득입니다. 비실명 금융소득, 즉 실제 명의로 거래를 안 하고 가설의 명의로 거래했다? 그러면 이자 등을 지급하는 걸 다 뭘로 다 세금으로 다 환수해버리는 거죠. 그 비실명 거래를 하면 아작나는 겁니다. 99%입니다. 그럼 나 몇 프로 먹으라는 얘기야? 1% 먹으라. A씨도 다 쳐먹으라고 줘버려야지 그때는. 이게 언제 때 만들어진 거야 바로?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된 거죠. 갑자기 시행해버렸죠. 난리 났었죠 이 당시. 저도 뭐 하여튼 난리 났습니다. 야근 갑자기 그냥 은행 비상 걸어갖고 비상 걸려서 갑자기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뭐 다 퇴근 못한다. 왜? 그랬더니 금융실명거래 작업 다 스톱시켜 무조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융실명거래 다 잡아내고. 여기 슬픈 사연이죠. 왜 그랬을 까요? 이 전 정부가 어떤 정부였는지를 아셔야 돼요. 김영삼 정부 전의 정부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잡겠다고 뭐한가? 실명. 요때 또 우리 금융 자유화가 시행이 되면서 또 우리 부동산 실명제가 적용됐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치적을 해서 것이 뭐 금융 실명제,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다. 부동산도 다 그래. 누구 잡겠다는 얘기야? 전 정권에서 돈 갖고 있던 놈들 다 잡아내겠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이 세법은요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어. 그 세법에 그 적용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비하인드 스토리. 이건 전공자만 알아 이런 거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70% 제일 무서운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자 동그랗죠. 비삼년치. 저는요 요 부동산 임대사업은요 저는요 이거는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돼. 규제 대상인데 이건 세율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장 전형적인 뭐야 여러분? 뭐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소를 뭐라 했지 여러분? 불로소득이라고 그랬죠. 노동력을 일을 안 하고도 그냥 뭐가 경과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발생하는 소득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규제. 더 무겁게 떼야 된다 세금을 더.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를 세금을 다 깎아줬죠. 세금 깎아줬어. 왜 깎아줬냐면 양성화 시키느라고. 등록해 그 대신. 등록하면 세금을 다 줄여줄게. 그래서 정시로 등록하라고 그랬어 등록. 그럼 세금 어떻게 해줄게? 깎아줄게. 그래서 등록 거의 다 받았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다시 이거 취소해버리죠. 그래서 2018년도에 다시 개정합니다. 더 이상 혜택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2018년도 9월달에 소득세법 개정이 되면서 조정 대상적인 신규 주택은 이러한 임대사업자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다 바뀌는 거야. 이게 뭐라고?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지금 부동산 임대사업자 신규 조정 대상적인 주택을 신규 주택하면 혜택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결론 비삼년 토지 빗자 똥을 쳤어? 일단 이름이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그래서 너는 몇 프로 더 내? 10% 더 내! 그런 거죠. 10% 더 내. 10% 더 내. 남들보다 몇 프로 더 내? 그러면 10% 내죠. 자, 세 번째. 바로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작년에 여기서 시험에 나왔다 얘가 모두 정답 처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모두 정답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 바람에 그 하나 때문에 합격하신 분들이 꽤 있었죠. 작년에. 평소에 세법 아는 체 하나다. 그때는 아는 체 갖고 그래서 밑줄 어디 안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밑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에 저거 아파트 당첨권 등을 적어놓으면 돼. 즉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어디 있는가? 조정 대상 지역에 짓고 있는가? 그러면 우대 규제. 너는 몇 프로 내? 조합원 죄송합니다. 50%대 해라. 그런데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밑줄 조합원 입주권은 요 50%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작년 여기 단서가 없었어. 요걸 갖고 시비 걸어갖고 모두 정답 처리해줬어. 자, 그러면 미등 양도와 비삼용 토지와 조정 대상의 주택 입주자가 아니면 마지막 보유기간 따져. 마지막 보유기간.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단기 보유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몇 프로? 50%. 야, 1년 이상 보였다. 그래도 2년 미만 몇 프로? 40%죠. 근데 그 옆에 뭐면 주택이나 조합이 주권은 우대 규제. 우대. 무겁게 가볍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1년 미만이면 50%지만 그게 모이면 주택이나 조합이 주권은 몇 프로? 40%. 세율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낮아진다는 걸 놓치면 안 돼. 1년 이상 보였다? 무조건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자, 근데 기타 자산 보세요. 기타 자산은 무조건 뭐야 여러분? 누진세입니다. 아, 이게 A4 용지가 아니라 B5로 간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나는 A4 용지로 해서 맞췄는데 이게 B5로 왔네. 그러니까 이렇게 깨진 겁니다. 제가 깨진 거 아니에요. 내 원고는 심플해. 근데 여기 지금 B5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깨졌구나. 나 이렇게 안 했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자, 어쨌거나 기타 자산 놓치면 안 돼요. 기타 자산 저거 무조건 뭐야? 누진세입니다. 무조건. 저거 기타 자산 뭐라고? 무조건 누진세야. 무조건이란 말 시뻘겋게 적으라고. 기타 자산에다가 기타 자산 양도했다. 그럼 무조건 무세라고 누진세를 떼라고. 다른 거 묻지 말라고. 그리고 공통, 세법상 공통.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다. 그럼 당연히 어떤 세율이 여러분? 높은 세율이죠. 뭐. 결론 어떤 거? 큰 거. 세금 많이 나오는 거로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과세관청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정 대상지역에 거기 있죠? 특례세율 주택. 조정 대상지역에 몇 주택자일 때는 2주택자일 때는 몇 프로 할증과세한다? 10% 할증과세하죠. 조정 대상지역에 몇 주택 이상 되는 3주택 이상 되는 몇 프로 할증과세한다? 20% 할증과세죠. 그럼 이렇게 특례세율 넣어서 기본세율에다 10% 또는 20% 할증과세가 되면 모두 못 받는다? 특별공제 못 받죠. 장기예보에 특별공제 못 받죠. 다만 그래도 뭐는 받아? 밑줄 놓치면 안 돼. 뭐는 받아? 기본공제는 받아. 하여튼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된다 그랬어. 그렇죠.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다 받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도 기본공제는 받아.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 대상경의 다주택자는 10% 20% 할증 과세할 뿐만 아니라 모두 못 받는다. 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그러나 뭐는 받는다?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미등 양도 나왔죠? 나쁜 놈. 근데 거기 미등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있죠. 저거 여기는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저거 못 한 거. 저거 취득 등기를 못 하는 것은 미등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3번과 4번 묶어. 별표 하나. 그래, 나 미등 양도다 어쩔래? 그러면 불이익 있죠. 불이익. 그래? 그러면 밑줄 비과세 안 해줘. 너 감면도 안 해줘. 아무것도 안 해줘. 밑줄 비과세 감면 배제. 세법상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나쁜 놈. 2번 특별공제 기본공제 아무것도 안 해줘. 특별공제 기본공제 아무것도 안 해줘. 양도수에 몇 프로 맞아? 70% 맞죠. 70%. 그런데 내가 아무리 무슨 양도지만 미등기 양도지만 실지 거래가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이거 놓치면 안 돼. 여기 별표 하나. 지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필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여기 적용상에다 별표 하나. 미등기 양도인 경우에도 뭐를 계산할 때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기억이 제일 중요해. 별표 하나. 니온이 이미 시험에 나왔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나간 프린트 마무리 짓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376쪽 보세요. 376쪽 신고 납부.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수업 들어가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번에 못 끝내고 다음 주 할 때 1교시 때 이거 마무리 짓고 다시 새 진도 나갈게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후에 제가 이렇게 특강 있는 걸 보강 있는 걸 모르고 갖고 예상을 못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번에는 좀 마무리 못 짓고 다음에 우리 376조 신고 납부해갖고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다시 그날 첫 진도 나갈게요. 예, 오늘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